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성호 TV의 송성호입니다.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남산의 부장들, 남산은 어떤 조직인가 라는 그 부분을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왜 김재규 안기부장은 박정희 대통령을 쏘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청와대의 상황, 박정희 대통령과 어떤 박정희 대통령을 둘러싼 그 권력자들의 암투, 이런 부분을 가지고 김재규 안기부장은 박정희를 쏠 수밖에 없었던가 라는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당시 79년 10월 26일 날 이른바 11.6 사건이 났죠. 김재규 안기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청와대 안과에서 회식 도중에 저격을 했습니다. 김재규 안기부장은 검찰과 재판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인간 박정희에게 총을 쏜 것이 아니라 유신의 심장에 총을 쏘았다. 무슨 말이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정권을 재창출했다는 비판들이 많았죠. 그런데 당시 79년도에 10월 유신을 같은 것을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청와대에서 있었습니다. 그걸 두고 김재규 안기부장은 더 이상 정권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신의 심장에 총을 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당시 상황을 한번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계셨고 경호실장은 차지철 씨가 맡고 있었습니다. 김재규의 안기부와 차지철의 경호실 간에 치열한 권력 암투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고 있을 때죠. 그 당시 4대 안기부장으로서 가장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김형욱 씨가 몰래 한국을 탈출해서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나 미국 정계의 사람들을 만나서 박정희 대통령을 엄청나게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 안기부장에게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미국에 있는 김형욱이를 빨리 데리고 오라. 그래서 김재규 안기부장은 여러 차례 국정원 간부들을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끈끈이 김형욱 안기부장을 데리고 들어오는 데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친필을 씁니다. 김형욱 안기부장에게 친필을 씁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돌아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형욱 안기부장은 나는 박정희라는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끝내 귀국을 거부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김재규 부장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엄청난 질타를 당합니다. 이우락 안기부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있는 김대중 전 총재를 납치해, 물론 중간에 오다가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납치 사건은 실패합니다. 그 정도로 이우락 부장은 충성을 보이는데 김재규 당시는 미국에 있는 김영욱이를 왜 못 데리고 들어오느냐.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또 하나, 당시 차지철 경호실장과 김재규 안기부장이 엄청난 권력 암투를 벌였습니다. 경호실과 안기부. 또 그래서 당시는 경호실이 차지철 실장의 승인을, 사전 승인을 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지 못합니다. 안기부장은 매일매일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올리고 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대면 보고를 해왔는데 차지철 경호실장이 이런 부분들을 다 막습니다. 그래서 김재규 안기부장은 차지철 경호실장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차지철 경호실장에 대한 김재규 부장은 차지철이는 경통, 전통 군인 출신이 아니다. 자기보다 한참 계급이 낮았다, 군에 있을 때. 그런 사람이 경호실장이라는 이유로 나를 핍박한다. 차지철이를 경호실장에서 빨리 물러나게 하지 않으면 박정희 대통령에게 큰 불행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머릿속에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재규 안기부장으로서는 김영욱 전 안기부장을 미국서 데리고 오지도 못하고 차지철 경호실장은 자기를 계속 견제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안기부의 각종 정보 라인들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들이 계속 보고가 되어 올라왔습니다. 김재규 안기부장은 더 이상 대통령에게 보고를 미룰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만듭니다. 최태민 관련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 중에 이것이 뭐냐면은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태민 가계도입니다. 여러분들 글씨를 한번 잘 보십시오. 직접 손으로 쓴 겁니다. 이 가계도가 최태민 보고서 뒤편에 붙어 있던 겁니다. 그 보고서와 이 최태민 가계도는 제가 월간조선의 취재팀장으로 있던 2007년도 7월호에 공개를 했습니다. 좀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월간조선 2007년도 7월호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은 뭐냐? 당시 구국봉사단이란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최태민 목사가 영해,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가전 폐악질을 저지르고 있다. 따라서 최태민 목사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빨리 완전히 분리시켜야 된다. 이런 류의 보고서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고민했습니다. 어머니가 비운에 간 그 딸, 결혼도 못한 딸, 의지할 곳 없는 딸에 대한 애처로움은 점점 깊어만 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런 보고를 김재규 안기부장에게 받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른바 친국을 합니다. 친국이 뭐냐? 왕이 직접 죄인을 시조하는 것을 친국이라고 그러죠. 박정희 대통령이 박근혜
당시 영예를 부릅니다. 보고서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앞으로 최태민과는 관계를 끊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것은 완전한 모함이다. 보고서는 전부 거짓이다.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에게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더더욱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은 그 당시 청와대의 각종 기록들, 대통령 면담 기록들이나 그 당시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이나 비서관들의 얘기들을 쭉 종합해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이 보고서가 진실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최태민 문제로 인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완전히 최태민 목사를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떼어놓으려고 하려고 하니까 또 외로움을 겪고 있는데 의지할 데가 없을 것이다. 이런 고민에 빠진 박정희 대통령은 할 수 없이 검찰로 하여금 이 보고서 진위 여부에 대한 수사를 시킵니다. 검찰에 수사를 했습니다. 보고서를 기반으로. 물론 그 보고서에는 최태민, 박근혜 이 사이에 이 두 분만의 얘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최태민이 경제단체 또는 대기업들에게 돈을 어떻게 착취하고 있는지, 거기는 국내 유수의 사립대학교 재단 이사장들과의 관계도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그 김재규 안기부장의 보고서를 제가 단독 입수했었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했던 것이죠. 이 가계도와 더불어서. 자, 어쨌든 김재규 입장에서는 김영욱은 데리고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차지철은 계속 본인을 견제만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딱 왔습니다. 차지철 경호실장은 이 국정원 안기부의 최태민에 대한 보고, 이걸 계기로 김재규 제거 본격적인 작업에 나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차지철 경호실장 편을 들었겠죠. 앞으로 가면 경찰서요, 뒤로 가면 파출소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들이죠. 김재규 안기부장은 그런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본인이 안기부장에서 물러나느냐, 아니면 차지철을 경호실장을 제거하고 본인이 대통령의 명실상부한 오른팔로 자리매김하느냐의 결정적인 시기에서 도리어 이 최태민 목사의 보고서는 차지철 경호실장으로 하여금 권력의 힘만 더 키우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 김재규 안기부장이 쏟은 신경은 얼마나 많은 신경을 쏟았냐는 것은 이 가계도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가계도 여러분들 글씨를 잘 보십시오. 너무나 잘 썼죠. 이 글씨를 누가 썼냐? 청와대 필경사가 썼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여러 필체로, 그때는 뭐 이 워드를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손 보고서가 올라오면 글씨가 다 다르면 대통령이 읽기가 힘들죠. 그래서 대통령 전담 필경사가 있습니다. 한 명의 글씨체만 대통령은 계속 대하는 거죠. 이 보고서 가계도 이 역시 필경사가 직접 썼다고 합니다.
물론 최태민 보고서는 국정원의 타자기로 친 겁니다. 타자기. 공병식 타자기라는 거 있죠, 옛날에. 그것으로 친 겁니다. 가계도는 청와대 필경사가 쓴 것입니다. 어쨌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김재규 안기부장이 왜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을 쏘았는지.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 내부 상황만 정리해 볼 때 김재규 안기부장은 코너에 몰렸고 이런 부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을 겨눈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는 3탄 김재규와 김형욱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둘러싼 실종 미스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성우TV 송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